네, 안녕하세요. 저는 AI 드리븐 디자이너 이태현이고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디자인을 자동화하는 방법을 지금은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AI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뭔가 창의적인 파트너로서 제가 활용할 수 있을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제너레이티브 AI를 사용해서 제 웹사이트 삼태현.com의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낸 사례 연구를 같이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이 사이트를 만들면서 제가 대부분의 것들을 GPT한테 기대서 진행을 해봤는데 그래도 나름 좋은 결과가 나와서 같이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세미나다 보니까 UX의 기초적인 것을 다루기보다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거란 생각을 했고 저는 뭔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의 흐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실제로 AI를 사용해서 3일 만에 프로덕트를 런칭을 했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계약 미팅을 잡게 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각 과정에서 어떻게 인공지능 툴을 사용했는지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강연이 끝날 때쯤에 제가 토스 팀을 자기의 멘토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또 해외 논문을 빠르게 분석하고 GPT에게 주는 방법, 또 15초 만에 웹사이트를 퍼블리싱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이번에 작업했던 웹사이트를 보여드리면 이거였습니다. 이 제 개인 포트폴리오를 모아두는 사이트를 생성형 AI로 대부분 진행을 했고요. 제가 이거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를 얻어왔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우선은 제가 가진 문제점에서 출발을 했었어요. AI 사용이 급증하고 제가 또 그걸 통해서 이렇게 강연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럴 때마다 제 포트폴리오를 모아서 보내드리는 게 되게 번거롭고 놓치게 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IT 업계에 종사하니까 웹사이트를 이렇게 만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저 같은 크리에이터들은 점점 더 여러 플랫폼에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데 퍼져 있는 이런 컨텐츠들을 팬의 입장에서 확인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걸 도와줄 수 있는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고객을 유치해 볼까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되었고요. 이 프로덕트에서는 크리에이터로서 존재감을 강화시키고 그 유저와 소통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크리에이터 통합 플랫폼 혹은 그냥 웹 포트폴리오라고 해도 되고요. 그런 스튜디오, 그걸 만들어주는 스튜디오를 만드는 여정에 같이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비스를 3일 안에 만들고 싶었어요. 저한테 AI라는 무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역할과 제약을 걸었고요. 인공지능을 조수로 제가 단 3일 만에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내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 개발, 디자인을 포함해서 고객의 입장인 크리에이터의 역할까지 맡게 되었고요. 이 프로젝트를 제가 이렇게 세미나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한테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3일 이상 걸리면 이게 인공지능한테 제가 기대는 의미가 사라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최대한 저의 생각은 뺐고요. 완전히 사실 제 의견이 이 프로젝트에서 빠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대한 줄이고 인공지능의 날 것 그대로 넣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제가 프레이머라는 툴을 사용을 했습니다. 프레이머가 피그마랑 유사하지만 웹 퍼블리싱이 가능해서 그 툴을 사용했고요. 저는 이 퍼블리싱을 할 때 보통 웹플로우라는 툴을 사용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 프레이머의 생성형 AI 기능이 들어와서 그냥 텍스트만으로 UI를 생성할 수 있게 되어서 이번에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진행을 한 건 여러 플랫폼의 콘텐츠를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냥 타이핑을 생각을 아이데이션을 그냥 계속 쭈루루룩 적었습니다. 저 스스로. 그래서 이렇게 적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 인터뷰 질문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인터뷰 질문을 만들 때 최근에 나온 이런 GPT 플러그인들을 사용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토스팀에서 만들어낸 그 유저 인터뷰 아티클이 있는데 그 인터뷰 아티클을 분석하고 거기에 나온 내용을 내 플랫폼에 적용을 해보자. 내 인터뷰 질문에 적용을 해보자 해서 이렇게 질문을 뽑았고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씩 조금 이따 사례 공유 끝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아티클을 GPT의 웹파일럿이라는 플러그인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이렇게 질문들을 뽑아냈습니다. 먼저 그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단계, 그리고 유저의 페인 포인트를 확인하는 단계, 그리고 니즈와 욕구를 확인하는 단계, 어떻게 테스트 잠재적인 솔루션엔 어떤 걸 원할지 해서 이 내용을 조금은 걸러내고 최대한 이 억양과 톤의 차이는 없이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들을 뽑아봤고요. 이 질문들 가지고 실제로 제 유저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크리에이터들한테 콜드 메일을 발송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콜드 메일 자체도 GPT를 사용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신자에다가 크리에이터의 이름을 작성을 하고 이 메시지가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 나는 UX 디자이너이고 크리에이터가 온라인에 자기의 존재를 간소화하고 크리에이터와 시청자 간의 참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사실 그분들한테는 미안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그대로 그냥 해봤고요. 그리고 그대로 진행을 했을 때 실제로 60명 중에 5명의 크리에이터와 연락이 닿아서 바로 줌으로 미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줌 미팅을 진행을 하고 얻은 결과로 이렇게 인사이트들을 얻어냈고요. 여기에서 이 질문들을 가지고 얻어낸 것들이 사실 그렇게 막 특별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뭔가 좀 더 제너럴하고 어, 깊게 파낼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이어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 개인의 생각을 조금 더 할 수 있다면 더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걸 가지고 인사이트를 도출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사이트 도출을 인공지능에게 맡기면 위험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것까지도 한번 그냥 해봤습니다. 이것까지도 맡겨가지고 인사이트를 도출을 할 때 이 프레임워크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게 심각도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건데 유용성 문제의 우선순위를 지정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프레임워크입니다. 여기서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얼마나 자주 빈도로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주고 GPT한테 제가 방금 만들었던 이 표를 줘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이트를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여러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공유하는 게 심각도가 12.8이었고 이런 식으로 14, 15.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선호도 분석과 피드백 수집 그리고 여러 플랫폼에서의 콘텐츠 공유 이 세 가지를 GPT는 인사이트로 도출을 해줬습니다. 근데 제가 이 프로젝트에 3일이라는 제한을 줬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의 범위를 조금 좁혀야 했습니다. 의사결정이 필요했고 심각도 순위 1, 2위인 선호도 분석과 피드백 수집은 이 제약 3일이라는 제약 안에서 제가 완성할 수가 없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이거는 개발자랑 협력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면 좋겠지만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거라 판단을 해서 3위인 여러 플랫폼에서의 컨텐츠 공유라는 주제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또 인터뷰를 하는 건 시간적으로 역경도 안 되고 다른 분들한테 너무 죄송해가지고 이번에는 저 프로젝트를 가지고 논문을 분석해주는 사이트에서 진행을 해봤어요. 이게 SIC 스페이스라는 사이트인데 여러 논문을 찾고 거기서 웹파일럿에게 그 논문을 분석을 시켰어요. 그리고 여기 코파일럿도 있는데 이거는 이 논문 자체를 보면서 바로 옆에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로바로 얻을 수가 있어서 이것도 활용을 하면서 조금 인사이트를 얻으려고 노력을 해봤고요. 그리고
자체를 이 웹파일럿한테 줘서 이 웹파일럿이 아까 말씀드린 GPT의 플러그인입니다. 이 웹파일럿한테 줘서 이런 인사이트들을 얻어내 줬습니다. 여러 존재를 관리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다고 느꼈다. 그리고 이런 링크트리 같은 사실 링크를 모아주는 솔루션이 있는데 이게 시각적으로 매력도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이쪽에서 말을 해줬고요. 그리고 플랫폼에서 작업한 내용을 통합하고 시청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라고도 말씀을 해줬습니다. 여기 낙서가 된 네,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얻어낸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제가 와이어프레임을 진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와이어프레임을 진행하기보다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AI로 UI를 만들어주는 그 프레이머의 새로운 기능을 가지고 바로 가설을 검증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생각한 가설은 여러 플랫폼에서 자기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시켜주는 그런 스튜디오가 있다면 100명의 크리에이터 중에 5명 정도가 우리 서비스를 이용해 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모든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크리에이터 플랫폼이 없으니까 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을 고안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최근 정말 엊그제부터 사랑하고 있는 프레이머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텍스트 투 제너레이트 기능이 어제 오전에 나왔습니다. 어제 오전에 프레이머에 업데이트가 됐고 이 보시면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하면 UI를 바로 작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프레이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웹 퍼블리싱이 가능해서 이것 가지고 좀 백엔드 단에 노코드 툴로 연결을 해서 웹 앱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좀 방향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웹플로우라는 툴을 사용해서 음, 사용자들에게 검증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편하고 간편하고 빠르다는 걸 느껴서 이걸로 앞으로는 갈아타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AI 기능까지 들어간 게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이 프레이머를 통해서 이 프레임을 근데 제가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학습하는데 또 시간을 쏟을 수가 없었죠. 3일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있는 유튜브 영상들을 그 챗GPT의 복스 스크립트라는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 플러그인이고요. 이 플러그인으로 유튜브에 퍼져 있는 프레이머 관련 영어 영상들을 링크를 주고 하나씩 분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렇게 요청을 해서 그 요약된 글 가지고 제가 학습을 했고요. 사실 이 영상을 튜토리얼을 본다고 해도 그걸 길게 볼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필요한 부분만 GPT한테 뽑아달라고 해서 읽었습니다. 또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대부분의 정보들이 그 정보를 사실 한국인의 입장에서 영어를 잘한다 해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좀 그걸 번역해서 진행을 해봤고요. 컬러 같은 경우에도 AI한테 한번 맡겨봤습니다. 그래서 이 컬러는 맡긴 거는 컬러 매직이라는 AI 툴인데 이 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원하는 이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를 만들 거야 라고 글씨를 입력하면 색상을 제너레이트 해줍니다. 그리고 이 각 색상에서 이거의 조합이 괜찮다 싶은 것들을 가져가서 제가 또 랜딩 페이지를 작성을 했었고요. 폰트 같은 경우에도 또 기대봤습니다. 폰트는 폰트 조이라는 AI 툴을 사용을 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각 툴들은 지금 이 케이스 공유가 끝나고 한 번씩 바로바로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툴에서 이 제너레이트를 누르면 폰트들이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폰트끼리의 조합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다만 아쉬운 점은 이 폰트가 영어밖에 안 된다는 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런 분위기로 진행하면 좋겠다 정도로 진행을 했고요. 만약에 영어로 이런 프로덕트를 런칭하시는 분께서는 이걸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탄생한 저의 웹사이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웹이 완성이 되었었고요. 여기서 이제 홈에 들어가면 최근에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모아주고 그리고 제가 발행했던 글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왜 토스는 피그마가 아닌 프레임을 선택했을까? 이거에 들어가면
블로그를 탄생을 시켜줍니다. 이 과정이 제가 만약에 개발을 실제로 진행했다고 하면 절대 3일 안에 못 끝냈을 것 같은데 노코드 툴을 활용해서 조금 더 금방 끝낼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일을 진행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블로그 그리고 포토에 들어가면 제가 그동안 강연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같이 팀을 이뤄서 작업했던 경험들, 해외에서 인터뷰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하나의 포토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좋았던 거는 이런 부드러운 인터랙션이 실제 웹사이트에 퍼블리싱이 돼서 고객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이 모든 걸 다 프레이머 AI를 가지고 활용을 했고요. 또 제가 북마크 해뒀던 것들, 어떤 것들이 UX를 할 때 필요하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건 채워나갈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진행했던 팟캐스트를 여기에다가 하나를 올려놨고요. 마지막으로 컨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타입폼이라는 툴을 연결을 시켜서 사람들의 그걸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의 개인 포트폴리오로서 사용을 했고, 네, 이거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이 솔루션 각각 하나하나가 전부 다 제가 GPT가 저에게 알려준 솔루션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자기의 컨텐츠를 관리하는 것이 너무 많이 힘들고 힘들다, 너무 많이 걸린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문제점을 주고 거기서 준 인사이트를 10개를 제가 뽑아봤어요. 그 중에서 골랐던 게 크리에이터에 보여주고 싶은 면만 보여줄 수 있는 아카이빙 서비스를 만들어라 라고 해서 그걸 바탕으로 프레이머를 조합해서 만든 거고 만든 피처가 이 피처였고요. 그 다음이 링크트리와 같은 기존 솔루션이 시각적인 매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브랜드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한다. 라는 거에서 발생한 게 이 프레이머로 요 인터랙션을 만드는 것. 그 인터랙션조차도 AI가 만들어 줬었고요. 이렇게 하나하나를 눌렀을 때 조금 부드러운 이런 모션들 이런 게 되게 쉽게 몇 번의 버튼만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의 참여를 좀 촉진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GPT가 말을 해줘서 제가 이 CTA 버튼을 이건 제 아이디어가 들어간 건데 CTA 버튼을 이 메일침프라는 곳으로 연결해서 유저의 이메일을 수집할 수 있게 그냥 만든 이런 정도의 프로덕트였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고 이제 이 아이디어를 검증을 해야 됐어요. 근데 이걸 보내면서 앞으로 제가 이런 걸 만들어 줄 테니까 저에게 일을 맡겨 보실래요? 하고 물어볼 수가 없었고요. 일단 그래서 이 플랫폼에는 아직 고객이 없기 때문에 사용성을 테스트하기에 조금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검증의 목적을 유저의 니즈 파악, 유저의 니즈를 파악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주요 사용자인 크리에이터 100명을 유튜브에서 제가 선별을 또 따로 해가지고 가상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랜딩 페이지를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든 랜딩 페이지가 바로 이 페이지고요. 이 페이지가 거의 정말 프레이머로 사용을 해서 만든 프레이머 AI에서 조금씩 제가 글씨를 변경하고 폰트인 유즈를 보면서 폰트인 유즈가 아니라 이 폰트 조이를 보면서 제가 본 폰트들을 적용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웹사이트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크리에이터 혹은 퍼스널 브랜드의 비즈니스의 진출을 돕는 플랫폼이 될 거고 작업 속도를 10배 더 빠르게 해줄 거야. 이 모든 건 사실 GPT가 만들어준 거고요. 월드 클래스 디자이너라고 저 스스로를 정의를 해서 이렇게 요금제를 구독하고 선택해라. 슬랙으로 가입해서 웹사이트를 요청해줘라. 작품을 계속 올리면 우리 서비스에서 그걸 아카이빙해서 계속 모아주겠다 한 군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피처만을 주는 게 부족할 거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렇게 쇼츠도 만들어 줄게요. 브랜딩도 해줄게요. 팟캐스트도 원하신다면 제작해 줄게요. 라고 해서 이 가격까지 책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봤어요. 140만 원, 400만 원, 600만 원. 한 달 기준으로 이렇게 잡았고요. 제가 이걸 신생 에이전시라고 생각을 하고 B2B로 이렇게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격을 책정을 했어요. 이 안에서는 400만 원짜리를 끊으시면 풀타임 디자이너를 획득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월 5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으실 거다. 라고 했고요. 여기에 구독 신청하기나 상담 예약하기 누르면 이 CTA 버튼은 전부 다 저의 왈라 폼으로 연결이 되어서
상담 내용을 남기고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이쪽으로 연락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락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미리 만들어진 AI 폼으로 이렇게 완성을 시켰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오늘 아침까지 100명 중에 41명이 이 플랫폼에 접속을 해줬고요. 한 분과 미팅 약속을 실제로 잡았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결과로 이어질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한번 진행해 보는데 의의를 뒀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케이스 공유는 이대로 끝을 내려고 하고요. 아직 이게 계약이 성사되진 않았지만 신생 에이전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월간 구독에 대한 이런 컨택을 받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 플랫폼을 채택한 크리에이터한테 제가 온라인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이런 시간을 줄여주고 참여를 늘려주는 걸 목적으로 해야겠지만 이 연락해 주신 분은 굉장히 이게 매력적인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 되게 기대감 있게 말씀을 해 주셔서 되게 나름 GPT한테 모든 걸 맡겨도 잘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가 몇 가지 얻은 시사점은요. 우선 사용자의 인사이트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GPT에 기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크리에이터들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얻은 인사이트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플랫폼의 디자인을 형성하는 데 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GPT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조금 더 가다듬고 정리하는 게 훨씬 수월해졌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제약 조건을 수용을 했잖아요. 제가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이 제약 조건이 GPT를 활용할 거고 그리고 프로토타입 제작에 이런 프레이머라는 툴을 사용을 할 거다. 그리고 3일이라는 이런 타임라인을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GPT한테 완전히 기대게 되고 혁신과 틀에서 벗어난 이런 사고를 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촉매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반복적으로 이제 디자인 테스트를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피드백을 수집하고 의사를 결정하고 디자인을 가다듬는 과정 내내 계속 저는 앞으로도 데이터를 GPT에게 맡기고 한 번씩 가다듬는 과정을 거칠 것 같아요. 이게 이런 디자인에서 AI의 역할이 GPT를 사용함으로써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이 프로젝트가 아이디어나 의사 결정을 위한 도구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보여지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의 케이스였고요. 아까 지나가면서 말씀드린 하나하나의 요소를 GPT로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보여드렸던 토스의 인터뷰 링크를 복사해서 저의 인터뷰 질문으로 바꾼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스의 이 블로그에서 제가 감명을 받아서 이 블로그의 글처럼 이 UX 리서치 팀이 하는 것처럼 나의 유저 리서치 질문을 만들어 보자 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글들을 근데 제가 이거를 직접 내가 읽어서 할 거면 AI를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조금만 읽다가 그대로 그냥 넘겨버렸어요. 그대로 이 링크를 복사를 했고요. 그래서 GPT에 웹파일럿을 켰고요. 웹파일럿이라는 플러그인을 켰고요.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이 웹파일럿 플러그인을 켜고 제가 아까 줬던 제 아이디어를 그냥 다다다다 적은 이 이야기를 함께 위해서 적용을 해주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크리에이터한테 실시할 사전 인터뷰 질문을 만들어줘 라는 요구사항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토스 이 링크를 주고 이 웹사이트에 인터뷰 철학이 내 질문에 녹여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끔 이걸 웹파일럿을 키고 있어도 분석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웹파일럿을 사용하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웹파일럿이라는 플러그인이 켜져서 돌아가게 되고요. 이 블로그에 있는 글의 철학을 내 인터뷰 질문에 녹여서 작성을 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형성해 줍니다. 이거를 저는 다시 한번 표로 작성해 달라고 해서 각 섹션별로 표로 아까 보여드린 자료는 작성을 해준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AI PRM을 가지고 영어로 전부 다 넣은 다음에 디플이라는 번역 익스텐션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한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크롬 자체에서 번역하는 건 구글 번역기를 사용하는데 그게 조금 디플보다 훨씬 정확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번역 어플을 많이 사용하는 트렌드인 것 같아서 저도 이걸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얻어내고 이걸 가지고 사용자 인터뷰를 바로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런 웹 파일럿 같은 경우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어떤 게 있을까요? 토스라고 검색을 해서 토스의 이 웹에 있는 카피라이팅이 저는 되게 당연히 제일 잘하는 회사고 인상 깊게 다가왔었는데 이 카피라이팅 자체를 내 웹사이트에 주고 이걸 주고 보시면 토스의 웹사이트를 모두 다 분석하고 크리에이터를 위한 통합 플랫폼을 주제로 랜딩 페이지에 텍스트를 다시 작성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도 해봤는데 이것도 나름 나쁘지 않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걸 그대로 쓸 수는 없겠지만 조금 그 초안의 요소로서는 사용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시면 제가 그리고 이 AI PRM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GPT-4에다가 플러그인까지 합치게 되면 한글로 입력을 했을 때 너무 오래 걸리고 토큰 제한이 걸려가지고 계속 중간에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를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됐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번역을 해주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토스라는 제가 그 예시를 줬잖아요. 그 예시에 있는 내용이 어쩔 수 없이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걸 진행을 할 때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벤치마킹 해야 될 대상의 웹사이트 이런 것들을 넣어서 한번 초안을 작성해 봐도 아, 이런 식으로 우리 걸로는 풀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각도 프레임워크, 아까 말씀드린 그 프레임워크를 사용한 방법은 제가 이렇게 인터뷰 내용을 구글 시트에 정리를 했고요. 이걸 그 자체로 전부 다 그냥 복사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이 표 자체가 옮겨지진 않아요. 근데 그냥 복사를 해서 붙여 넣어도 잘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심각도 프레임워크의 간단한 설명을 해줍니다. 심각도 프레임워크로 인터뷰 내용을 분석해줘.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심각도 프레임워크를 근데 이 GPT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도 프레임워크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적어줬습니다. 심각도 프레임워크란 이런 거야. 작업의 중요도, 영향, 빈도. 그리고 이걸 가지고 심각도를 만들 거야. 내용을 분석해 달라고 하고 표와 숫자로 나타내줘. 라고 입력을 한 뒤에 보내면 한번 이걸 읽어주나 봅니다. 예. 이렇게 표로 제가 줬던 인터뷰의 내용을 분석을 해줍니다. 이 사람이 작업의 중요도는 5점을 주고 있고 임팩트는 4점을 주고 있다. 이 모든 거는 GPT가 그냥 글을 읽고 1, 2, 3, 4, 5점 중에서 준 거고요. 이 빈도는 80% 정도 사용을 하는 것 같다. 심각도 점수는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아까 그 세 번째 결과를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진행했던 거는 아까
이것도 되게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해외 논문을 바로 찾아서 분석해 줄 수 있는 그런 툴이고요. SCI 스페이스라는 사실은 그냥 이거 논문 검색하는 곳이에요. 해외 논문. 근데 여기다가 제가 제 거를 입력을 하고 제가 찾아야 되는 것을 입력을 하고 이렇게 트레이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논문의 개요만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 풀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전체 논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들어간다고 치면 이 옆에 이 CSI 스페이스 코파일럿이라는 제가 이 확장 프로그램을 깔았고요. 그렇게 되면 이 확장 프로그램 안에서 이쪽에서 모든 이거의 정보를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논문에 대한 이 정보들을.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서 어떤 걸 찾을 수도 있고 이걸 클릭하면 논문의 개요가 펼쳐지게 되는데 이거를 그리고 이 자주 하는 질문인데 자주 하는 질문을 물어보면 이 논문에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나씩 알려주게 됩니다. 저는 지금 한글로 번역을 해놔서 지금 조금 번역이 정확하진 않은데 이렇게 논문을 분석해 줄 수도 있고요. 이 분석한 논문을 가지고 또 GPT한테 가서 아까 그 웹파일럿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또 재생성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프레이머의 AI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프레이머 AI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앱에서도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스타트 with AI를 누르면 프로토타이핑 할 때 정말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스타트 with AI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이걸 클릭하고 지금 요 예시로 이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저는 이 예시를 그대로 한번 갖다 써볼게요. 찍고 이 예시의 내용을 그대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를 누르면 이렇게 웹으로 만들 수 있는 UI를 생성을 해줍니다. 근데 지금 이게 되게 별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리제너레이트를 누르고 다시 한번 스타트 AI. 근데 이게 끝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보여드리는 건 팔레트를 가지고 색상들을 계속 변경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색을 써볼까? 이 색을 써볼까? 이 색을 써볼까? 이 색을 써볼까?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이 생성된 프레이머 툴을 바꾸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툴 자체가 피그마랑 UI가 똑같아요. 그래서 미세하게 조정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직접 만지셔서 조금 더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리제너레이트 하고 이 폰트까지도 셔플이 가능하고요.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은 리제너레이트를 지금 못하니까 계속 바뀌게 됩니다. 저 상태에서. 그래서 이것도 GPT랑 똑같게 여기다가 계속 요소를 추가해 주면서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용해 보시면 조금 더 편리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폰트를 셔플하는 거, 그리고 색상을 셔플하는 거, 이 기능은 하나하나가 또 다른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 컬러 매직이란 건데, 컬러 매직에 컬러 팔레트 내가 원하는 속성을 방금 뭐 빛이라고 하면 이 빛의 색상을 그대로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 어드저스트를 조금씩 다크으로 갈까? 난 좀 어두운 분위기를 하고 싶어 해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이 팔레트 자체를 또 찍고 피그마로 가져가서 혹은 프레이머로 가져가서 그대로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폰트 조이. 폰트 조이는 이렇게 그냥 무작위로 폰트를 생성해 버려요. 이렇게 막 섞어보다가 나는 타이틀에 이 폰트를 쓰면 좋을 것 같은데 해서 이걸 잠가버리고 그리고 또 밑에 서브 타이틀에는 이런 걸 썼으면 좋겠는데 하고 잠가버리고 이러면서 계속 이걸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인데 내가 지금 잠금한 것과 비슷하게 갈지 아니면 완전히 다르게 갈지 이걸 이걸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 폰트 조이였고요. 네, 이렇게 제가 사용드린 툴에 대한 건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제가 이런 이렇게 케이스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이런 아이디어가
제너레이티브 AI를 단순히 자동화를 위한 디자인 자동화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뭔가 AI의 혁신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파트너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업무에서 이러한 도구의 잠재력을 탐색해 보면 정말 재밌다는 걸 느끼게 되실 것 같고, 그래서 디자인의 미래로 나아갈 이 AI의 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의 발표 내용이고요.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